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번 주는 19일 수요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수 좀 크게 해볼 만한 구간은 다음 주에나 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운이 정말 없다면 계속해서 일본 기준 5에서 11위평에서 터치하고 반등이 이어질지도 모르지요. 상승장에는 원숭이도 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추세를 탔을 때는 불타기만 해도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이 보일 때부터는 점점 에잇 설마 또 오를 거야 하는 구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상승장 때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나스닥은 돈복사니깐. 하지만 정말 주식을 오랜 기간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끝을 피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식이 어려운 건 차트로도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경제지표로는 2022년도부터 경기 침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주식장은 불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미국 주식 나스닥 상승장은 2에서 3년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도 늘 그래왔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는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죠. 대선이니까 오르고 미국 주식은 보통 상승장이 2에서 3년은 가니까 오르고, 만약 대선 전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건가요? 이번에는 틀렸군. 이러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틀렸는데 내 주식은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2018년도 말에 고점에서 TQQQ 매수했다면 마이너스 56% 하락을 맞았을 거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73% 하락을 맞았을 거고, 2022년도는 마이너스 81% 하락을 맞았을 겁니다. 2022년도 하락을 온몸으로 맞고 물타기에서 수익 내신 분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은 그만큼 물타기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하락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장이 심해지기 전에 대충이라도 도망칠 수 있는 신호는 없을까 과연? 저는 그 신호의 시작을 20에서 41위평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파동이론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지만 일단 캔들이 20에서 41위평선 부근까지 밀린 후 그 위에 펼쳐져 있는 5일2평, 11위평, 21위평을 깔끔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80에서 121위평까지 밀리는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코로나 때는 주봉으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 볼 수 있고, 일봉으로는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 영상에는 분명 있을 텐데 아무튼 패스를 하고 2021년도 말에도 비슷합니다. 캔들이 21위평 터치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스토캐스틱 하늘색 소파동이 다시금 아래로 꺾여 내려오면서 핑크선 81위평선까지 밀리고 패턴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파동을 좀 더 곁들이면 이평선 풀정 배열로 상승이 시작되면서부터 빨간색 스토캐스틱 일명 대파동이 쓰리봉 정도 만들면 상승 끝자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뒤에 한 파동이 더 나올지라도 그때부터는 롱에 너무 큰 비중을 들고 가는 건 리스크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대파동 쓰리봉을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썸머랠리를 외친 이유이고, 다만 세 번째 빨간색 파동 봉우리가 얼마나 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그리고 나면 또 언젠가는 주봉상 20에서 41위평까지 캔들이 내려올 거고, 거기서 예전처럼 일봉상 80에서 121위평일 때 풀매수하고 오르겠지 하면서 딩가딩가 신경도 쓰지 않다가 주봉상 위에 걸려있는 5에서 11위평선을 깨지 못한다면 바로 주봉상 80에서 121위평까지도 밀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혹은 이론을 일봉으로 대입해도 동일하고, 다른 상품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유 10년물 등등 모든 상품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잡주라든지 거래량이 적은 상품에는 다소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QQQ ETF 일봉을 봐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앞전 두 차례 상승장일 때는 빨간색 대파동 쓰리봉 이후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도 쓰리봉까지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캔들이 20에서 41위평까지 왔을 때는 매수를 해보는 거고, 거기서 만약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전 두 차례 상승장처럼 편안하게 빨간색 대파동 쓰리봉까지 나와주면야 제 영상을 보는 분들과 회원분들 모두 상승장을 잘 누려서 수익도 챙기고 여름휴가비도 챙기면 다들 좋죠.
이 방법을 더 타이트하게 좁혀서 TQQQ 2시간봉으로 와서 풀이해보면 2시간봉에서 조만간 20에서 40일 이평선까지 가는 구간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20에서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받아보고 그 위에 5에서 11 이평선을 빠른 시간 안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80에서 121 이평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스탑로스를 걸어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받던지 혹은 물리면서 80에서 121 이평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지 그건 본인 선택이겠죠. 이걸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로 풀이해도 가능합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단번에 41 이평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색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다이렉트로 위로 가지 못하고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81 이평까지 밀려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고점을 낮추는 빨간색 파동 봉우리로 인해서 121 이평선까지 밀린 상황이죠. 원유 차트입니다. 원유 차트에서도 딱히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고 20에서 41 이평선까지 캔들이 밀린 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보라색 파동의 고점을 낮추는 봉우리 하락 힘으로 121 이평선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어찌 되는지 더 지켜봐야겠죠. 다만 점점 저점을 높이는 빨간색 파동을 보아하니 올라가는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테슬라 인버트 차트입니다. 테슬라 정상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영상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기서 실적 발표 전에 테슬라 숏 절대 신규로 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빨간색 파동 봉우리 높이가 이전보다 낮죠. 이럴 때는 캔들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일명 마지막 피날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숏 상품이 80에서 121 이평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마지막 비트코인 차트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저 또한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썸머랠리가 올 줄 알았고 계속 소량씩 매수를 했는데 나스닥 투더문 할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디커플링이 나면서 멘붕까진 아니고 기분이 살짝 나쁜 건 사실입니다. 차트만 보면 60에서 121 이평선까지 밀리는 건 감안은 했었습니다. 고점을 낮춘 빨간색 보라색 파동 봉우리였으니깐요. 여기서 만약 현재 올라가는 소파동이 다시 아래로 꺾여버린다면 121 이평 아래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저는 매수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은 주식 캔들은 언젠가는 20에서 41 이평선까지는 기필코 온다. 다만 그게 내가 일봉 기준으로 볼 건지 시간봉으로 볼 건지 혹은 주봉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엄청난 시간차가 존재할 뿐 다만 그걸 참고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을 견뎌서 정말 매수를 받았을 때 무조건 오른다라는 확신보다는 오른다라는 플랜 A 그리고 혹시 모를 하락으로 진입할 플랜 B까지 염두에 둔다면 주식 어찌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왜 떨어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캔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으니 떨어지는구나. 혹은 고점을 캔들이 갱신했지만 파동 봉우리가 낮게 형성되면서 마지막 탈출 피날레였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주식 참으로 재밌고 차트 분석이 무조건 후행지표가 아닌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접근 방식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이며 SOXL 언급은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공개 영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지만 어차피 나스닥 차트와 동일하게 보셔도 되니 공부해보시길요.